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약 유형별로 계약 문서가 어떻게 달리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곧 계약 문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약 문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계약 관리를 함으로써 아주 기초적인 거다, 핵심적인 거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것들을 좀 간과하거나 아니면 뭐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계약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요. 물론 이제 보상 방식이나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FIDIC은 그 설계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가지고 계약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듯이 FIDIC이 발표한 레드북과 핑크북, 이것은 우리가 흔히 디자인, 비드, 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계약의 형태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비드, 빌드라고 써 있듯이 디자인을 끝내놓고, 이 디자인을 끝내놓고는 그 발주자 끝내놓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끝내놓은 디자인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고 시공자는 발주자가 마련해준 디자인대로 시공을 하는 그러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 조건, 이것이 FIDIC이 발표한 핑크북, 레드북 이렇게 되겠습니다. 레드북과 핑크북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인데 핑크북의 경우에는 은행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용 계약 조건이죠. 그래서 이 핑크북은 레드북과 같은데 은행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수정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레드북과 핑크북은 같은 거고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다. 이게 같은 큰 거죠. 그 옆에 있는 옐로우북과 실버북은 이거는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경우에 시공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시공자에 있는 거니까 설계 책임과 시공 책임이 모두 시공자에게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 조건입니다. 그 옐로우북과 실버북은 둘 다 같은 거죠.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다. 이런 건데 그 옐로우북과 실버북이 어떻게 다른 거냐? 제목이 일단 틀려요. 근데 제목은 제목인 것이고 계약 조건은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계약 조건이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리스크의 분배가 확연하게 틀리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FIDIC이 발표한 그 계약 조건 중에서 이 골드북은 옐로우북 계약 조건, 그러니까 계약적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은 옐로우북과 같고요. 같고 그러니까 리스크 콜로케이션이 리스크 분배가 옐로우북과 같다. 거기에 오퍼레이션을 붙여놓은 계약 조건이 골드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느냐 아니면 시공자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약 조건이 틀려진다. 그에 따라서 책임지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니까 계약 문서도 달리 구성되어야 할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 문서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가 앞에서 설명한 설계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핑크북, 레드북의 경우와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옐로우북, 실버북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FIDIC이 발표한 계약 조건은 표준 계약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계획의 핵심적인 계약 문서에 포함되어야 될 핵심적인 문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전에 있어서는 이들 문서들 외에 다른 많은 문서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추가적인 문서들이 어떤 경우가 되든 이런 기본 개념은 계약 문서에 대한 기본 개념은 흔들릴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계 책임을 발주자가 지는 핑크북과 레드북의 경우를 보면 옐로북과 실버북과 다른 점이 좀 보이죠. 거기 이제 뻘겋게 칠해놓은 핑크북과 레드북의 경우에는 스페시피케이션 드로잉, 스페시피케이션 이제 시방서, 드로잉은 이제 도면이죠. 이것이 계약 문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옐로북과 실버북에는 그게 빠져 있죠. 그게 빠져 있으면서 옐로북과 실버북에 옐로북에서는 5번, 실버북에서 3번을 보면 Employees Requirement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뭐냐면 설계 책임을 발주자가 지는 계획에 있어서는 핑크북과 레드북의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와 관련된 문서들이 반드시 계약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설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공자에게 보상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계약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계약 당사자를 법률적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법적 구속을 시키려 그러면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 즉 계약 문서에 그 구속시킬 수 있는 문서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핑크북과 레드북에서는 설계와 관련된 기술 문서들이죠. 시방서와 도면이 당연히 계약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계약적으로 구속을 시킬 수 없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옐로북과 실버북과 같이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설계, 기술 문서들이죠. 설계, 그 이제 시방서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도면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공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발주를 구속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시공자가 알아서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옐로우과 실버북에서는 스페시피케이션이나 드로잉을 이 계약 문서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그 Employees Requirement, 발주자의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통해서 설계 지침,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데 네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발주자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한다? 그 마구잡이 도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도로를 하는 것은 4차선이 돼야 되고, 또 2차선이 돼야 되고, 6차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 포장은, 예를 들면 차량 하중이 몇 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포장의 두께라든지 재료도 틀려지니까.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설계에 대한 발주자의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밖에 또 발주자가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어떤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Employees Requirement에 포함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설계 책임을 발주자 지는 경우에는 그 설계에 대한 발주자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한 내용들, 스페시피케이션 드로잉이 계약문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옐로북과 실버북과 같이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스페시피케이션 드로잉을 계약 문서에 넣지 못하는 대신에 발주의 요구 조건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설계 지침 또는 시공 지침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아예 관리 지침, 예를 들면 공정 관리를 할 때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고 어떤 레벨까지를 해야 되고 리소스 알로케이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또는 그 의사소통을 위한 문서행위, 아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넣는 경우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보면 레드북과 핑크북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과 시방서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시공자에게 공견장 또는 비용 보상의 어떤 권리를 준다. 이것이 이제 기본 어떤 그런 조건입니다. 그 반면에 옐로북과 실버북과 같이 설계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핵심이 되는 문서가 Employees Requirement예요. 지금 이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Employees Requirement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FD의 정의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면 나는 100메가와트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발전소를 원한다. 이게 계획의 목적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다음 스코프 어떤 범위까지를 시공자가 설계하고 시공을 내야 되는 건지 이런 스코프 이런 것들은 시공자가 멋대로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반드시 발주자의 요구 조건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확정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디자인을 지멋대로 하게 할 거냐, 뭐 지멋대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실버북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대한 또 자율성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옐로북과 실버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이전 동영상을 여러분 좀 참조해 보시고요. 어쨌든 설계에 관한 어떤 그런 지침 또는 그 외에 어떤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지침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Employees Requirement에 쓰여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옐로북과 실버북 굳이 FDIC 쪽 계약 조건이 아니더라도 설계 책임을 시공자가 져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베리에이션이나 체인지 말이 어떻든 간에 클레임의 근간이 되는 문서가 바로 Employees Requirement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나마 그 계약의 유형, 그것도 FDIC 같은 경우에는 설계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계약 형태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계약 문서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